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바람이 살랑 분일던 봄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하나같이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날들을 기억한 자리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날의 용기와 희망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바로 앞부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말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마음이 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대림동산 장안도서관 어린이 미디어 동아리 당당한 어리입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문기초등학교 6학년 신호영이에요. 저는 공도초등학교 6학년 호기심 많은 김나연이에요. 지난 5월 대림동산 장안도서관에서 열린 북콘서트 모두가 꽃이야 기억하시죠?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광복을 맞을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깊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광복을 맞을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북콘서트를 통해 가졌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긴 세월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죠. 3.1운동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조국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안성 지역에서도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광복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뤄낸 눈물과 피해 결과였구나 하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날 북콘서트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책 속에서만 보던 역사가 진짜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무대 위에서 들려주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하고 나연이 마이크 조금만 당겨. 이렇게 해.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로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요. 저도요. 게다가 대림동산 자연운동서관에서는 요즘 광복 80주년 책친구 프로젝트 빛나는 역사, 나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책으로 역사를 배우고 그 속 인물들을 만나며 마지막엔 우리가 전하고 싶은 역사 이야기를 글과 목소리, 영상으로 직접 표현해보는 아주 특별한 활동이죠. 책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느낀 감동이 한데 모여 누군가에게는 처음 역사를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목소리가 그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빛나는 역사, 나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106년 전 안성에서 진짜 해방이 있었던 날들 2일간의 해방이요. 그때 안성 사람들은 일제의 통치를 멈추고 스스로 마을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광복은 멀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역사였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일하시는 학예서 선생님을 모시고 106년 전 안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 내어 싸우며 광복을 준비했는지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들어볼 거예요. 이제 함께 그 시대로 돌아가 광복의 길에 담긴 희생과 노력을 직접 만나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학예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정말 기대가 되고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배워가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학예서 선생님, 저는 물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3.1운동이 교과서에서만, 그것도 간단히 짧게 나와 있어서 3.1운동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3.1운동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아주 일어났던 대규모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우리 손으로 되찾겠다라는 의지를 우리나라 전역에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도 알렸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이후에 일본이 아주 통치 이념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독립운동이었고, 또 우리 안성에서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성에서 3.1운동 기념관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1운동은 아무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갑자기 시작된 건가요?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3.1운동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기가 항상 있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상으로도 많이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영향을 끼쳤고, 또 내부적으로는 일제 통치에 항거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마음이 모두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성에서도 독립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성에서 연인원 거의 8,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3월 1일에 비폭력 항쟁 운동을 한 걸까요? 당시 1919년 3월 1일에는 고종황제가 이제 서거하시고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있었고, 또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계기로 삼아서 3.1운동이 다시 해볼게요. 네. 1919년 3월 1일에는 마침 이제 고종황제 장례식이 열리고 난 다음 날이었고, 그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날 독립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을 먹은 사전적인 준비 운동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를 출력을 하고 그거를 배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규모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울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근데 우리 안성도 3.1운동 때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안성 3.1운동 기념관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념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안성의 3.1운동 기념관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사실 1970년대부터 연구된 결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이 기념관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사실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안성에서 독립운동,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게 되었고, 특히 이 안성에서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는 2일간의 해방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시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만세골의 그 자리에 기념관을 짓게 됩니다.
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에 뭐라 해야 되지? 다시 다시 하면 돼. 내가 한다. 기억 안 나? 잠깐만. 잠깐 멈춘다. 네, 순간이 많이 담겨 있었군요. 다시 그쪽부터 다시. 역사적인 것쪽부터. 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많이 담겨 있었군요. 그럼 이곳에서는 단순히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희는 전시를 하고 있지만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물을 기반으로 전시를 기반으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성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학술 활동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을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안성 전역의 모든 초등학교들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3.1운동 기념관에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다니 저도 얼른 가봐서 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해관의 해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전시나 이야기도 있나요? 네, 저희 기념관 전시관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2일간의 해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일간의 해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오라마를 통해 가지고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2일간의 해방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2일간의 해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으셨는지, 그분들이 어떤 고초를 받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관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안성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큰 용기를 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과연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당시 안성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 모두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제 항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일제 폭력에 맞서서 우리도 비폭력이 아닌 실력 항쟁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결의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때 만약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용기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하계사님은 매일 그 역사 속 이야기를 보면서 일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사실 하계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에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일하는 하계사로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다루고 또 어떤 역사를 대중들에게 잘 알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후세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그것을 좀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예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안성의 지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조금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오늘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하계사 선생님은 하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하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세요? 혹시 여러분은 광복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광복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광복회라는 게 우리 안성에서도 있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 그 주변에 이 보훈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훈회관에도 광복회 안성시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실제로 선조분들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광복회에 가입되어 계시고 그 광복회 회원분들이 여전히 이 안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뭐 돈도 받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기념관에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기념관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해 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뿌듯해요. 제가 좋은 유물을 다루거나 그리고 전시를 아주 아름답게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이 독립기념관에 와서 3.1운동 기념관에 와서 행복해하는 모습,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면 너무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죠. 아니, 너무가 아니라 궁금해하면이 아니라 고마워하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어. 바꿔줬어요. 다시 해야 되는데. 너부터 다시 하면 돼. 다시 해. 저도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면 엄청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계사님, 아까 안성 3.1운동 기념관에 대해 얘기하면서 2일간의 해방이라는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2일간의 해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안성에서 2일간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919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요. 당시 4월 1일, 2일 동안은 일본의 통치력에서 벗어나서 안성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마을을 다스리며 질서를 유지했던 그 이틀간을 얘기합니다. 2일간의 해방이 사실 뭐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3월 11일에 안성에서 최초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만세를 외치게 되는데 그 정점이 됐던 그 시기가 4월 1일이거든요. 원곡에서는 한 2,0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양성에서도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뭐 흔히 2,000명에서 4,000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1,000명에서 뭐 2,000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의 이 작은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월 1일, 2일 동안 일제 통치를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일본의 경찰과 관리들을 도망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일본의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실력 항쟁을 보여줬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유일한 장소이고요. 북한에서는 황해도 수안군, 평안북도 우주군 이렇게 해서 총 3대 실력 항쟁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이 2일 동안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2일간의 해방이 일어났다니 진짜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안성에 어떻게 모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그 점이 매우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3월 10일에 맨 처음에 안성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성의 대다수 인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안성의 독립운동가가 여전히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단순하게 농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그리고 상인들까지 계층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나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만큼 단단한 마음과 용기가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총이나 칼, 폭력에 있어서는 사람이 움츠리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까 우리 호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단한 마음과 용기로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가 사는 안성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일본군은 저희 2일간의 해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그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이제 안성 사람들로부터 안성의 독립운동가 분들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큰 도시였던 평택에서 거기는 이제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 일본군들이 안성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총과 칼로 위협을 하게 되고 아주 잔혹한 짓을 벌이게 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은 뭐 체포가 되어서 뭐 고문을 받거나 또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요. 또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되어 최장 12년형을 받아서 아주 모진 고생을 하게도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안성의 독립운동이 만세만 외친 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는 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복수국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그런 걸 아셨을 때도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기사님, 106년 전 그 치열했던 만세운동과 2일간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엔 분명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 시대의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결해서 거리로 나설 수 있었는지, 혹시 이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계셨나요? 네, 모두 다 대단하신 분이고 모두 다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판결문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최은식 선생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성 사건, 안성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안성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식 선생님을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고 일단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겼죠 중간에 갑자기. 네네. 끊겼어. 다시요. 한 번 다시 무슨 땄지? 이제 나연이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아까부터 더. 너무 많이 들어서 가까이. 다시 해주세요. 네, 안성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우리가 특정 한 명을 기억하는 것은 뭐 좋은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자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성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뽑자면 최은식 선생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제가 판결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 판결문에는 최은식 외에 127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 한 명을 뽑자면 안성 3.1운동에 대해서는 최은식 선생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최은식 선생님 외에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셨나요? 네, 그 3.1운동에 관련해서는 이 원곡에서 출발해서 양성으로 넘어가는 길에 만세고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결의문 같은 것을 낭독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5명의 인물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은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유석 선생님을 저희가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1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유석 선생님, 최은식 선생님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안성의 다른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최초의 만세 시위를 알렸던 남진우, 고원근 학생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뭐 김동식 선생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신낙균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이 너무 어른 위주의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남진우 고원근 선생님은 당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진우 고원근 같은 학생들도 이 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점을 조금 안다면 학생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와 비슷한 학생들도 그 자리에 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나이와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대다수의 인원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이 남진우와 고원근 학생은 당시 서울에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3월 1일에 서울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성인 고향인 안성으로 내려와서 최초로 안성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분들도 같이 기념관에서 소개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달 한 분의 독립운동가,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 그리고 관외의 여러 기관들에 우리 안성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달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전시도 진행하고 있었고 1년에 2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안성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조금 홍보되기를 그리고 기억되기를 이렇게 연구 그리고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맞지? 응. 근데 300명이라고 하잖아. 128명 나중에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왜 싸워야 돼? 싸우는 거 아닌데 왜 아까부터 빨리 자꾸 빨리 해줘. 5시 3분 남았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안성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들은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안성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플러스 안성을 본적으로 들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 이렇게 해서 총 328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의병, 의열투쟁, 독립군, 광복군, 문화운동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 안성에서 활동하시거나 고향으로 두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리고 후세에 좀 알리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되고 기억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관련 자료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후손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는 기념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나 아니면은 기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또 전시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를 그렇게까지 정성껏 소개하고 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런 거창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성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안성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옆 친구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할머니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또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하게 우리 지역 사회의 역사가 조금은 그래 대단했던 역사가 있었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역사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 모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역사가 좀 더 개개인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렇게 큰 용기를 내셨다니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새기고
전시해 주는 게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 다시 할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내셨다니,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매달 되새기고 전시해 주시는 게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이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부터는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운 분들의 흔적을 기념관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예를 들면 그때 직접 손으로 쓴 독립선언서나 진짜로 사람들이 들고 나갔던 태극기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나요? 네, 현재 기념관 안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흔적을 담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실제로 태극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태극기 목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영 생활을 하던 독립운동가가 신었던 고무신, 또 이 양성 원고, 그러니까 2일간의 해방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그 만세 운동의 전개 과정을 담은 지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범죄인 명부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인 명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서철 이름이고, 쉽게 얘기하면 일본인 입장에서 범죄인,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명단을 쓰여진 어떤 문서입니다.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이 유물을 토대로 학술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를 직접 원래 있어서 그걸로 한 게 아니라 태극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일제 통치하였기 때문에 태극기를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극기를 다량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판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 목판을 형태로 태극기 목판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현재는 맨 처음 이제 원본은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있고, 이거에 대한 복제본이 현재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하고 소중한 유물이네요. 그러면 그 소중한 유물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박물관, 그러니까 기념관은 이런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장고에서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을 이제 조절하게 해서 유물이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방충, 방습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더더욱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유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 태극기 목판이 가장 좀 상징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싶긴 한데 일제 통치하에서 태극기를 들 수는 없고 그 태극기를 많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지금의 태극기와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나마 좀 이런 태극기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배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에 또 연결돼서 여러 사람들을 또 모으게 되고,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관련된 유물을 바라보는 현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기사님은 그 전시물들 중에서 어떤 전시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중요한 유물은 범죄인 명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범죄인 명부는 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고 또 더 많이 발굴돼야 되는 유물입니다. 대개 각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총 5개의 면의 범죄인 명부를 가지고 있고 그
그 범죄의 명부를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할 수 있을 테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의 명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혹시 우리 집에 내가 일하는 곳에 혹시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이런 문서들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3.1운동 기념관에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와, 범죄 죄송해요.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하계사님, 이렇게 소중한 유물들은 어떻게 기념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직접 발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기증해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독립선언서나 태극기 같은 유물들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되는지 궁금해요. 네, 기념관에 있는 유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증입니다. 여러 시민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던 물건들을 기증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증 증서나 감사패도 함께 드리면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경매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개 구입이라는 형태로 자료를 구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바로 전시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학술 조사를 통해서 진위가 명확히 확인된 것들만 저희가 다시 잘 소중히 컨택을 해서 전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듣기론 3.1운동 기념관에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진행 중인 활동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광복 8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기념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찾은 빛 80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또 공연도 하고 있는 이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시민들이 실제 행사에서 할 체험 프로그램들을 투표로 뽑고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8월 5일에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3.1운동과 관련된 내란죄 관련 재판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가 전시,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까 유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하자면 저희가 올해도 유물 기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기증 행사, 기증 감사패 수여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독립유공자를 저희가 올해 또 한 명 또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패를 광복사에 봉안하려고 하고 있는 봉안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기념관 홈페이지나 안성시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다양한 활동들 덕분에 저희 같은 어린이들도 역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직접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과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이어진 이야기라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용기와 꿈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가까이서 보고 전하시는 선생님은 혹시 언제 가장 감동을 느끼세요?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좀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안성의 독립운동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독립운동에 대한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을 하고 또 이것을 재배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제가 이 안성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여전히 안성은 100년 전의 일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다시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조금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 여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저희 라디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한 아이의 마음에 심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자유를 지키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도 마음속에 그런 씨앗 하나를 심고 갈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와 만나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게 바로 다음 시대를 잇는 진짜 기억의 힘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박물관을 가는 걸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항상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힘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또 책도 많이 좀 접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대단한 일을 한다, 아주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또 집에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되게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관심에 대한 표명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 우리 안성에는 박두진 문학관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직접 참가를 하게 되시면은 거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개인이 됐든 그룹이 됐든 아니면 학교 단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친구들과 같이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씨앗이 자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고 기록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나누는 모든 순간이 이미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나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가까이 하는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당당한 우리는 처음으로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기록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기념관에 가서 탐방하고 무엇보다 학예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설명 덕분에 예전보다 더 훨씬 생생하고 가깝게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고 우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이어가는 작은 목소리들, 그게 모이면 언젠가는 진짜 큰 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준성 학예사님 감사합니다. 끝난 거죠? 마지막에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여기 신호 형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하기성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예요? 아까 그 안성 친구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2페이지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오, 그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클로징이 아니고요. 네, 클로징 그 앞부분입니다. 아, 없어요? 혹시 네. 그 부분이 없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 대부분 여기 왜 없지? 빠졌나? 이거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랑 안성 3.1운동 기념관 홍보랑 그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면 돼요? 네, 네. 하신 다음에 애들이 클로징 할 겁니다.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로서는 이렇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학생 친구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거를 홍보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테지만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 지역의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예사 선생님들이 저희 안성에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저희가 뭐 도움이 된다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야말로 많은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6년 전 안성 거리에서 울렸던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은 단 하루만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진짜 목소리예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그분들의 이름과 삶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희 당당한 오리는 오늘 배운 이야기를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역사,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역사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어린이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안성 2일간의 해방 외치다 진행의 신호영 김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